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읽어드리는 힐링 서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옛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도 하지요. 어릴 적 한 이불 덮고 자며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형제만큼 애틋하고 끈끈한 사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진하다던 피가 물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리고 남보다 더 못한 앙금이 되어 가슴을 찌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 우리 시녀 세대에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자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평생 나의 하늘이자 버팀목이었던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순간 찾아옵니다. 부모님을 여인 슬픔만으로도 몸을 가눌 길이 없는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니 장례식장 향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형제자매끼리 얼굴을 붉히고 고성을 지르고 멱살잡이까지 하는 모습을 볼 때면 과연 이것이 부모님이 원하시던 모습일까?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장례식장에서는 형님, 아오야 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가도 사무제 지나고 유산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 인간의 서글픈 본성입니다. 혹시 우리 형제들은 오해가 깊어서 돈 때문에 싸울 일 절대 없다고 장담하시나요? 아닙니다.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고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었던 형제이기에 배신감은 더 크고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 아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단순히 슬픈 이별을 넘어 남은 형제들의 관계가 가족에서 친척으로, 심하면 남이나 원수로 변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기입니다. 이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지 못하면 부모님, 제삿날에 아무도 모이지 않는 썰렁하고 쓸쓸한 풍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모님 사후에 형제 간의 의가 상하고 원수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 5가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애를 지키며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뼈 때리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형제 간의 갈등으로 소갈이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앞으로 다가올 부모님과의 이별과 상속 문제를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긴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형제를 묶어주던 부모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형제들은 각자의 철저한 이익을 좇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를 하나로 묶어주던 끈은 우리들의 우애가 아니라 사실은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꽉 막힌 고속도로를 뚫고 모이고 생신 때 모이고 김장철에 모였던 진짜 이유는 형제가 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부모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혹은 부모님의 불호령이 무서워서 억지로라도 모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구심점이 사라졌습니다. 끈 떨어진 연처럼 형제들은 각자의 가정, 각자의 배우자, 각자의 자식이라는 냉혹한 현실로 흩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형제끼리 다퉈도 형이 좀 참아라, 동생이 양보해라 하며 중재해줄 어른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참으려 하지 않고 아무도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서로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동안 엄마 봐서 참는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넘어간다 하며 억눌려왔던 서운함들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옵니다. 엄마가 너만 예뻐해서 몰래 용돈 줬잖아. 아버지가 형 사업한다고 집 팔아먹어서 우리 집안 기울었잖아 하며 수십 년 묵은 해묵은 감정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평생을 통해 쌓여온 사랑받고 싶었던 욕구의 좌절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형제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냉정하게 남의 식구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그들의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이고 형제는 2순위, 3순위, 아니, 저 뒤쪽 순위로 밀려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운해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먼저 챙기듯 형제도 자기 자식을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형제끼리 이럴 수 있냐며 예전과 같은 끈끈함을 강요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서로 독립된 가정을 꾸린 먼 친척으로서 예의를 갖추고 거리를 두는 것이 역설적으로 우애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가장 결정적이고 추악한 이유는 바로 돈, 즉 유산 상속 문제입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싸움이 납니다. 재산이 많으면 서로 더 갖겠다고 싸우고 빚만 남기고 돌아가시면 서로 안 갚겠다고 싸웁니다. 돈이 개입되는 순간 형제는 경쟁자가 되고 적이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싸우는 경우는 부모님이 생전에 명확한 유언 없이 교통정리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장남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장남으로서 제사 모시고 부모님 봉양했으니 기여분을 더 받아야 한다. 이건 당연한 권리다. 그러면 딸들은 반발합니다. 요즘 세상에 장남이 무슨 벼슬이냐, 병원에 모시고 간 건 우리 딸들이다. 법대로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자. 막내는 억울해합니다. 형들은 부모님 돈으로 대학 가고 결혼할 때 집도 받았지만 나는 부모님 힘들 때라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남은 거라도 내가 가져가야 한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 각자의 억울함이 돈으로 환산되는 순간 형제는 서로를 물어뜯는 늑대가 됩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옴 부의금 정산부터 삐걱거립니다. 내 손님이 더 많이 왔으니 내가 더 가져가야 한다. 장례 비용은 마지가 내야지. 왜 부의금에서 까냐? 식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며 옥신각신합니다. 고인을 추모해야 할 엄숙한 자리에서 돈 계산기를 두드리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보는 비극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쓰시던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어머니가 장롱 깊숙이 숨겨둔 금반지 하나까지도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엄마가 생전에 이거 나 주기로 했어. 아니야, 내가 찜해놨어 하며 유품을 두고 다투는 모습은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보시면 통곡하실 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형제 간의 소송은 피할 수 없는 불길처럼 번집니다. 법정에서 만나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며 과거의 치부까지 다 들춰냅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면 다시는 안 보겠다고 의절을 선언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가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는 이 비극.
이것을 막으려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법적인 상속분에 합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 욕심 앞에서는 그 지혜가 작동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돈이 원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효도 기여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 즉 누가 더 고생했느냐에 대한 동상이몽입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오랜 기간 병수발을 들 때 주로 고생한 자식이 있고 돈만 된 자식이 있고 말로만 때운 자식이 있습니다. 주로 모신 자식 혹은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똥 기저귀 갈아내며 밤잠 못 자가며 3년을 고생했으니 내가 보상을 더 받아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하지만 멀리 사는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월세 아끼고 생활비 아꼈잖아. 그게 혜택이지 뭐냐. 내가 모신다고 해서 우리가 매달 용돈 보냈잖아. 그거 모았으면 꽤 될 텐데 뭘 더 바라는 거냐. 이 말 한마디에 모신 자식의 억장은 무너져 내립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간병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내 고생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기는커녕 당연한 거 아니냐, 돈 바라고 모셨냐, 너 편하자고 모신 거 아니냐라고 매도할 때 그 서운함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뀝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모시지 않은 자식들은 죄책감과 동시에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부모님이 너랑 같이 살면서 알게 모르게 돈을 다 주셨을 거다. 너는 부모님 사랑 독차지했잖아 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통장 내역 좀 보자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내가 제일 힘들었다, 내가 제일 효자다, 나는 억울하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위주 편향이라고 합니다. 내 고생은 태산처럼 크게 보이고 남의 고생은 티끌처럼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올케 덕분에 어머니가 편히 가셨어요. 내가 있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일했다라는 따뜻한 인정과 위로의 말 한마디만 있어도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묵은 체증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 그 따뜻한 인정은 사라지고 서로의 공로를 깎아내리고 흠집내기에 바쁩니다. 이것이 형제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결정적인 도끼질이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형제 뒤에 있는 배우자들의 입김입니다. 형제끼리는 어릴 때 추억도 있고 핏줄이라는 정이 있어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형이 좀 더 가져가. 형이 장남이잖아. 동생이 지금 사업 힘드니까 우리가 좀 양보하자 하고 양보할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우자, 즉 며느리와 사위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형제간의 우애보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의 현실적인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옆구리를 찌릅니다. 여보, 당신은 바보야. 왜 형한테 양보해? 우리 애들 학원비는 어떡하고? 우리 대출금은 어떡하고? 법대로 받아와. 당신이 말 못하면 내가 가서 말할 거야. 남편이 훈수를 둡니다. 처남이 사업한다고 장인어른 돈 다 말아먹었는데 또 준다고?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절대 도장 찍어주지 마. 소송이라도 걸어서 우리 목 챙겨야지. 형제간의 싸움은 사실상 배우자들의 대리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올케와 신우의 싸움, 동서 간의 싸움, 처남과 매부의 미묘한 신경전이 형제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형수님이 그러는데 제부 그 사람이 하며 말을 옮기고 감정을 부추깁니다. 배우자의 말을 듣다 보면 착했던 내 형제가 갑자기 도둑놈처럼 보이고 불쌍했던 내 동생이 욕심쟁이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형제는 피로 맺어졌지만 부부는 촌수가 없는 무촌입니다. 가장 가깝지만 헤어지면 남입니다. 그런데 이 남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피는 힘을 잃습니다. 배우자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주장이니까요. 하지만 그 냉정한 현실론이 형제간의 우애라는 낭만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부모님 사후에 형제 모임이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알고 보면 뒤에서 조종하는 배우자들의 불만과 눈치 때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봅시다. 그동안 형 꼴 보기 싫어도, 동생이 얄미워도, 올케가 마음에 안 들어도 꾹 참고 웃으며 만났던 이유는 단 하나.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였습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불효라고 생각했기에 명절이면 억지로 선물 사들고 가서 가면을 쓰고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눈치를 볼 대상, 내가 참아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봉인되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 봐서 그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안 참아. 너한테 할 말 다 해야겠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형이랑 나는 이제 남이야. 제사도 따로 지낼 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렇게 의절을 선언합니다. 부모라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형제 관계는 벼랑 끝으로 질주합니다. 어쩌면 부모님 돌아가신 후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그동안 억지로 봉합해 놓았던 상처가 터지는 자연스러운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골문 것은 터져야 새살이 돋듯이 억지스러운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아프고 상처투성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글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형제간에 의상하지 않고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지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유산 상속은 법대로 그리고 투명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남이냐 형님 믿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주먹구구식 처리는 반드시 화를 부릅니다. 나중에 가서 그때 형이 속였다, 내가 손해봤다는 말이 나옵니다. 돈 문제는 1원 한 푼까지 정확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섭섭해할 것도 없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이 가장 공평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부모님 통장 내역, 병원비 영수증, 장례 비용 영수증 등을 복사해서 형제들에게 다 보여주십시오. 감추는 게 없어야 의심이 싹 트지 않습니다. 돈 앞에서는 정확한 게 좋은 거다가 정답입니다. 둘째, 형제에게 기대를 버리고 귀한 손님처럼 대하십시오. 우리가 남이가 하며 끈끈한 정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들은 각자의 가정을 지켜야 하는 독립된 가장들입니다. 명절에 만나도 손님 대하듯 예의를 갖추고 말 조심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십시오. 형이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동생이니까 양보해야지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가끔 안부나 묻고 경조사 챙겨주는 정도의 점잖은 친척 관계로 지내는 것이 오히려
우애를 길게 가져가는 비결입니다. 셋째, 배우자들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으십시오. 내 형제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아내나 남편이 내 형제를 욕할 때 같이 맞장구 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 형이다. 그래도 내 동생이다라며 선을 그으십시오. 물론 배우자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귀담아 듣되 최종 결정은 형제인 내가 내려야 합니다. 형제 간의 문제는 형제끼리 얼굴 맞대고 해결해야지 배우자가 끼어들면 판이 커지고 감정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이건 우리 형제 문제니까 당신은 좀 빠져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중심을 잡아야 내 가정도 지키고 형제도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님 돌아가신 후 형제 간의 의가 상하는 5가지 이유와 대처법에 대해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심점의 상실, 돈 문제, 기여도 갈등, 배우자의 간섭, 그리고 참을 이유의 부재.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형제는 부모가 남겨준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 피를 나눈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짐이 되고 서로를 찌르는 흉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붙어 있으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옛날처럼 지내려 하지 마십시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서로의 달라진 삶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봐 주는 것이 진정한 형제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기에 그래, 너희들끼리 안 싸우고 각자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다라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현명하고 지혜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멀리 있는 것이 더 아름답고 가끔 보는 것이 더 애틋한 법입니다. 자, 이제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명상과 긍정 확언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해보세요. 의자에 깊숙이 기대셔도 좋고 자리에 누우셔도 좋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깊게 호흡해 봅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맑고 평온한 공기를 채우고 입으로 길게 내뱉으며 형제에 대한 서운함, 돈에 대한 욕심, 미래에 대한 불안을 모두 내보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이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줄 것입니다. 나는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나는 형제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나는 돈보다 사람을, 이익보다 도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의 부모님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나는 형제에게 기대하지 않고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억울한 마음을 흘려보내고 용서하는 마음을 채웁니다. 나는 현명하게 거절하고 지혜롭게 거리를 둡니다. 나의 우애는 적당한 거리 두기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배우자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나의 노년은 평온하고 자유롭고 넉넉합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밤 혹시 먼저 떠나신 부모님이 그리우신가요?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부모님은 여러분이 형제들과 돈 때문에 아기다툼하며 사는 것보다 비록 왕래가 뜸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더 원하실 겁니다. 부모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유산 문제로 형제와 다퉜던 가슴 아픈 경험이나 반대로 지혜롭게 위기를 넘긴 사연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며 서로 위로하고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힐링 서재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나 평안하고 화목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